세훈이 전화를 받은 시각보다 조금 앞선 시간, 한혜라는 조용히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복도는 오래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적막에 젖어 있었고, 오래전 자신이 일부러 눈 감았던 선택들이 이 냄새처럼 폐를 조이는 것 같았다. 한혜라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제 곧 보호자 오신대요라는 말이 어렴풋이 들렸다. 그 보호자가 세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한혜라의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다. 그때 병실 안에서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상태가 불안정하셔서 조정이 필요해요. 한혜라는 문틈 사이로 시선을 들이밀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세훈의 어머니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간호사는 무언가를 망설이는 표정으로 곁에 서 있었다. 지금 이 약을 쓰면 환자분이 힘들어하지 않고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 한 줄이 그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혜라는 숨을 삼키며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가실 수 있다는 표현이 살릴 수 있다가 아니라 편하게 죽게 할 수 있다로 들렸기 때문이다. 한혜라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너무도 잔인했다. 내가 지금 들어가서 소리치면 세훈이 평생 나를 범인으로 볼 거야. 한혜라는 자신이 이미 진태석의 편에 서서 너무 많은 죄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봐야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주사는 너무 빨리 들어갔다. 세훈의 어머니는 잠깐 눈꺼풀이 떨리는 듯 하더니 곧 이어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간호사가 놀라서 의사에게 묻자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된 경과입니다. 보호자 오시면 조용히 설명드리죠. 의사와 간호사가 병실을 나서자 한혜라는 그제야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침대 위의 여인은 이미 숨이 거두어진 상태였다. 모니터에는 더 이상 불규칙한 파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뭐야? 한혜라는 침대 옆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다.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밀려왔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세훈이었다. 세훈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병실 문을 밀어 올렸다. 눈에 들어온 장면은 너무도 단순했다. 침대 곁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한혜라. 이미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 한 부회장님. 세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혜라는 뒤를 돌아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세훈아, 나도 방금. 세훈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왜 여기 계십니까?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날, 왜 한 부회장님이 먼저 와 있어요? 세훈의 시선은 침대 옆에 놓인 사용된 주사기와 맡아본 적 없는 약품 냄새와 그리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한혜라를 번갈아 훑었다. 설마 한 부회장님이. 세훈은 그 말을 끝까지 내뱉지 못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목을 조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심을 더 굳게 굳혔다. 한혜라는 세훈의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나 아니야. 세훈아, 내가 아니야. 내가 왔을 때는 이미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있었어. 그럼 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왜 의사에게 따지지도 않고요? 세훈의 질문 하나하나가 과거 한혜라가 스스로도 외면하고 있던 죄책감을 정조준했다. 한혜라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진태석과 공난숙의 이름을 꺼내 세훈을 더 위험한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세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한혜라는 침대 위에 누운 세훈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또 한 번 상처를 남겨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공난숙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공난숙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세훈모에게 주사를 과다 투여하는 의사와 그 타이밍에 하네라가 병실을 찾는 순간까지 찍힌 CCTV 영상 파일을 돈으로 매수했다. 세훈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은 사실 건양가에 하네라가 들어오던 그때였다. 그 무렵 세훈의 친모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멀리 떨어진 요양병원에 옮겨졌다.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진태석이 길을 치우기 위해 일부러 만든 사고였는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다. 세훈의 생모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뜨지 못했고 그 공백을 가르며 하네라가 건양가 안방의 자리를 차지했다. 세훈은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다. 사고와 혼수 상태라는 말만 들었을 뿐 어머니가 어떤 경로로 그 병원에 들어갔는지 그 뒷배경에 진태석이 있는지까지는 추적하지 못했다. 하네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태석이 세훈의 가정 환경을 정리하자고 말하던 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소식이 들려왔고 이상하게도 비용 문제는 너무도 깔끔하게 처리됐다. 그런 정황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는 걸. 그래서 엄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세훈이 아니라 하네라였다. 한편 진태석이 의사를 매수하는 장면은 또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황 실장의 누나 황미순이 입원해 있는 마음병원. 한때 촉망받던 화가였지만 쇼크로 인한 안정이 필요한 여자가 머무는 곳.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병원을 찾아 한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다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진태석이 젊은 의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는 고급 시계와 맞지 않는 두터운 봉투가 비집고 나와 있었다. 진태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황미순 씨 상태, 너무 들쭉날쭉하면 곤란해.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만 조정해. 대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기록은 깔끔해야 하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 대화를 멀리서 지켜본 차정원은 자신의 아버지 차기범이 죽던 날의 기억이 겹쳐지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또 똑같은 일을 하려는 거야. 이번엔 황 실장 누나를 가지고. 이때 복도에서 마주친 진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돌맹랑이란 말은 부족해. 헤라 딸이라고 내가 봐줄 것 같나? 진태석은 정원의 눈을 노려보며 비웃듯 말했다. 도발하지 않는 게 좋아, 꼬맹아. 정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 말을 받아쳤다. 표정만 보면 이미 겁을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주하늘은 의사 가운을 빌려 입고 황미순 병실 주변을 지키기로 했다. 주하늘과 정원은 병실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황 실장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 누나에게 손이 뻗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그는 여전히 진태석과 공난숙 사이 어디쯤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젊은 의사가 다시 황미순 병실로 향했다. 손에는 투약 기록과 맞지 않는 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그게 치료용이 아니라 조용히 마무리하는 용도라는 걸 느꼈다. 주하늘 역시 의학 지식으로 그 수치를 읽고 있었다. 저건 과다 투여예요. 주하늘은 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사처럼 태어난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다. 제가 담당 의사인데요. 투약 변경 지시 못 들었습니다. 젊은 의사는 놀란 눈으로 주하늘을 쳐다보더니 바로 표정을 바꿨다. 다른 병동 오더랑 착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사기를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주하늘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 약 어디 지시로 받은 겁니까? 의사는 잠시 정적을 깨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의사는 힘을 주어 주하늘의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주하늘이 뒤를 쫓았지만
의사는 이미 계단 쪽 비상구로 사라지고 있었다. 정원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황미순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주사는 아직 놓이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장면만으로도 황 실장이 결심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주하늘과 정원은 곧장 황 실장을 호출했다. 황 실장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누나는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었다. 누굽니까? 우리 누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이. 황 실장의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른 낮은 톤이었다. 주하늘은 바로 답을 내리기보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눈을 들었다. 진태석 회장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순간 황 실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몸을 바친 사람의 이름이 누나를 노린 배후로 거론되는 순간이었다. 주하늘은 숨을 고르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황 실장님, 아까 진태석 회장이 이 병원 의사를 따로 불러 지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의사가 황미순 씨에게 과다 투여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황 실장은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평생 자신이 진태석에게 충성을 바쳐온 이유는 단 하나, 누나만 지켜주면 된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태석은 이제 그 마지막 조건마저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내 누나까지 건드렸다. 이 말입니까? 황 실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실장님, 저희도 압니다. 과거에 실장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상철 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주하늘도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같이 움직이면 실장님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누님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황 실장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계속 그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우리 누나도, 나도, 그리고 당신들 아버지도 2번 죽는 거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차기범 씨가 죽던 날 갤러리에서 찍어둔 파일입니다. 언젠가 나도 죽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숨겨둔 겁니다. 황 실장은 USB를 주하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나도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 대신 내 누나만은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세훈의 어머니 장례식 소식이 병원으로 동시에 전해졌다. 의식이 돌아와 찾아간 어머니가 사망하자 진세훈은 망연자실했고 분노했다. 한편 공난숙은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세훈의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고 황미순이 상태가 좋아진다는 것은 곧 입을 여는 사람이 둘이나 생긴다는 뜻이었다. 공난숙은 자신의 과거와 진태석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는 상황을 절대 원치 않았다. 그래서 공난숙은 세훈에게 접근한다. 진서방, 내 엄마 병실에 한혜라가 왔다면서 그 여자가 왜 거길 가? 생각해봐. 누가 제일 먼저 사라졌으면 하는지. 공난숙은 일부러 단정짓지 않고 암시만 던진다. 직접적인 거짓말보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반쪽짜리 진실이 사람을 더 흔든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훈은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한혜라를 믿는 쪽이 틀린 걸지도 모른다는 결론. 그 사이 한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사방에서 포위되고 있었다. 누군가 날 모함하고 있어. 혜라는 손을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가짜 녹음 파일로 시작된 오해, 세훈의 엄마 병실 CCTV 삭제,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한혜라가 위험한 증인을 없애려 한다는 소문까지. 한혜라는 더 이상 방어만 하다가는 스스로가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 깨닫는다. 세훈이가 한 부회장님을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주하늘이 말하자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CCTV는 복도, 병실 다 한 부회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삭제됐습니다. 한혜라는
자신이 병원에 갔던 사실이 이렇게 애매한 공백으로 남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태석, 당신이 직접 움직였나? 아니면 이번에도 그림자들에게 일을 시켰나? 혹은 전혀 예상 못했던 제3자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누가 진짜를 위해 거짓을 이용하고 있는지 서로를 향한 의심과 진실 게임이 한층 더 위험한 레벨로 올라간다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그 게임의 한가운데에서 세훈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 한혜라를 완전히 믿지 않기로 마음먹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머니처럼 믿어보겠다고 손을 내밀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다음 회에서 무너지는 집은 건양가가 될지, 더 크라운이 될지, 아니면 세훈 자신의 마음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밤은 깊어져 간다.